흔히들 돈 이야기를 하면 전기 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돈 이야기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평생의 존엄과 자존심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는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벌어진 한 가정의 기막힌 풍파에 관한 것입니다. 사돈댁의 천만금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던 한 어머니. 하지만 그곳에서 사돈 어른은 하객 300명 앞에서 우리 식구 6명에게 각각 3억 원씩 보상금을 나눠주겠다. 고 호기롭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식구 안에 당신의 딸과 사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 여러분이라면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회가 끝나자 2천만 원짜리 청구서가 한 푼도 받지 못한 딸의 얼굴 앞으로 날아듭니다. 네가 맏며느리니 계산해라 라는 명령과 함께 말이죠.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의 가정불화를 막기 위해 피를 삼키듯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끝장을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강영숙 여사님은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딸을 비웃으려던 그 순간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청구서 한 장을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은 기세등등하던 사돈 식구들을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 청구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강 여사님은 어떻게 이 홍문연 초나라, 한구가 유방을 죽이려던 연회 같은 잔치판을 뒤집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영숙 올해 60입니다. 상장기업의 재무이사 CFO 자리에서 은퇴한 후 꽃이나 가꾸고 손주 재롱이나 보며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사돈인 노옥자 여사는 저를 그렇게 한가하게 놔둘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오늘 저는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연회장에 앉아 있습니다. 제 옆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서연이와 착해 빠져서 가끔은 답답한 사위 박민석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돈댁의 재개발 보상 기념 파티에 왔습니다. 민석이네 본가인 낡은 아파트 단지가 시의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건설사의 보상으로 새 아파트 입주권과 함께 현금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거든요. 평생을 시장 바닥과 동네의 뜬 소문 속에서 살아온 사돈댁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더니 콧대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30개 테이블을 깔고 사돈의 8촌까지 불러 모았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들이 국회의원 출마라도 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사람들의 아첨을 즐기는 노옥자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제 딸 서연이는 샴페인 골드색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앉아 있었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 부장까지 오른 연봉이 남편의 2배가 넘는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사위 민석이도 성실한 엔지니어지만 본가에서는 늘 찬밥 신세입니다. 부모님의 무시 속에 자란 그는 늘 주눅이 들어있고 제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과 함께 묘한 자격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석이는 시댁 식구들 중 가장 학벌 좋고 돈도 잘 벌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눈엣가시였습니다. 노 여사는 막내 아들 박민호만 편애했거든요. 능력 있는 형 내외가 무능한
막내 아들과 비교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일종의 질투와 통제 불능에 대한 불안감이 겹쳐 노 여사는 제 딸에게 늘 이유 없는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노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친지, 여러분 오늘 우리 박씨 집안의 경사입니다. 조상님의 은덕으로 헌 집 주고 새 집의 보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흥분으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가족의 화목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박수갈채가 쏟아지자 그녀는 거만하게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이 돈을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 식구가 총 6명 아닙니까? 나랑 남편 그리고 출가한 딸 혜진이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민호 부부와 뱃속에 있는 귀한 손주까지 이렇게 6명이니 한 사람당 3억 원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막내 아들 민호 부부는 쾌재를 부르며 좋아하더군요. 노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웃더니 눈길을 우리 테이블로 획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우리 큰아들 민석이랑 맏며느리 서연이는 워낙 능력 좋고 앞길이 창창하니 동생들처럼 힘들게 살지 않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하고. 게다가 그녀는 일부러 말끝을 느리며 제 딸의 배를 훑어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소식도 없고 집안에 기여한 것도 없으니 이번 분배에서는 빠지는 게 맞겠죠. 수백 개의 눈동자가 화살처럼 우리 테이블에 꽂혔습니다. 사위 민석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평생 그를 짓눌러온 어머니의 섯을 퍼런 눈빛에 다시 고개를 떨구고 주먹만 꽉 쥐더군요. 제 딸 서연이는 등을 꼿꼿이 펴고 있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300명의 하객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식탁 밑으로 손을 뻗어 딸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연회는 계속됐고 친척들의 가식적인 축하 인사는 딸과 사위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했습니다. 노 여사는 승리감에 도취해 우리를 힐끔거리며 이 집안의 법은 나다라는 듯 비웃고 있었죠.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화려한 호텔 화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신을 줘. 저는 딸을 안아주며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울지 말고 들어. 오늘 일 너랑 민석이는 어떻게 할 작정이니? 그냥 참아야지 어쩌겠어. 민석이 어머니잖아. 시끄럽게 만들기 싫어. 참는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연아, 똑바로 봐. 네가 오늘 참는 건 3억 원이라는 돈이 아니야. 네가 참는 건 너희를 언제든 희생양으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야. 오늘 3억을 참으면 내일은 또 다른 3억을 참으라고 할 거다. 딸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재무이사 시절의 눈빛으로 돌아가 물었습니다. 너 그동안 시댁에 돈 꽤나 갖다 줬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지. 친형제라도 동어래는 명확해야 한다고. 증거 다 남겨뒀니? 서연이는 휴대폰을 꺼내 비밀 폴더를 열었습니다. 응, 엄마 말씀대로 다 모아뒀어.
100만 원 넘어가는 건 전부. 계좌, 이체 내역 문자 캡처. 그리고 아버님한테 받아둔 차용증까지 다 있어. 저는 딸의 휴대폰 속 날짜별로 정리된 증거들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탈의지 일처리는 야무졌으니까요. 됐다. 지금 당장 이 사진들 전부 엄마 이메일로 보내. 나머지는 엄마한테 맡겨. 저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 가서 증거 자료들을 컬러와 흑백으로 아주 선명하게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서류철을 들고 다시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연회는 파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배인이 계산서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식대는 봉사료 포함 총 2,028만 원입니다. 뒷자리 잘라서 2천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옥자 여사는 계산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턱으로 제 딸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맏며느리 아니냐. 집안 경산이 오늘 밥값은 네가 계산해라. 시동생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형수님. 연봉도 센데 이 정도는 껌값이잖아요. 우리야 애 키우느라 돈 없고 사위와 딸이 얼어붙어 있을 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계산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이 2천만 원. 우리 서연이가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돈 식구들의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전에 그동안 서연이랑 민석이가 사돈댁에 빌려드린 돈부터 정산해 주시죠. 연회장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배인의 미소도 굳어졌죠. 저는 가져온 서류철을 열어 첫 번째 장을 원형 테이블 회전판 위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5년 전 시골 본가 수리비. 민석이랑 서연이 공동 계좌에서 사돈 계좌로 5천만 원 이체했습니다. 여기 송금 내역과 주택 수리라고 적힌 메모 보이시죠? 회전판을 돌려 서류를 노 여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3년 전 막내 아들 결혼식 예단비 부족하다고 해서 서연이 개인 통장에서 3천만 원 현금으로 드렸죠. 여기 서연이 출금 내역이랑 사돈이 직접 사인하신 영수증 있습니다. 필적 확인해 보시죠. 노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가장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건입니다. 2년 전 민호 부부 신혼집 살 때 계약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살던 집 담보로 이금융권 대출까지 받아서 1억 5천만 원 해드렸죠. 여기 대출 약정서랑 이자 납입 증명서 다 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여기에 시누이 옷가게 한다고 빌려간 2천만 원, 시동생 부부가 야금야금 가져간 돈까지 합쳐서 법정 이자연 5% 적용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총 2억 3천만 원이네요. 저는 서류철을 사돈 앞으로 밀어넣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바로 이 2억 3천만 원 서연이 계좌로 쏘세요. 입금 확인되면 이 밥값 2천만 원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아주 공평하죠. 정적을 깬 건 시동생 민호였습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형이 동생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무슨 놈의 빚이야.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꾸했습니다. 법은 증거로 말합니다. 여기 차용증이랑 이체 내역이 다 있는데 오리발 내미시게요.
그러자 노 여사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증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박민석 너 당장 이 여자랑 이혼해.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들어. 밥값 네가 계산하고 당장 갈라서 모든 시선이 제 사위 박민석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에 벌벌 떨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 밑에서 서연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죠. 민석이의 눈에 처음으로 반항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석이가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그 돈 다 우리가 빚내서 드린 거잖아요. 저 이 밥값 계산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돈 1원 한 푼까지 다 받아낼 겁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아들의 반란에 노 여사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민석이는 저에게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라고 말하고는 서연이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사돈댁 식구들의 욕설 문자와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불효자식 천벌 받을 년 온갖 저주가 쏟아졌지만 서연이는 딱 한마디만 답장했습니다. 빌린 돈 갚으세요. 그럼 끝납니다. 다음 날 아침 노 여사가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찾아와 대성통곡을 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등쳐먹는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경비원이 말려도 소용없었죠. 민석이가 내려가려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내려가면 지는 거다. 저런 생떼에는 약이 따로 있어. 저는 LCE를 눌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노 여사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멈췄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소란 행위로 경고를 주었고 결국 시아버지가 와서 망신당한 노 여사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제 단골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유능한 왕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체 내역에 대여나 구체적인 용도가 적혀 있고 차용증까지 있으니 증여라고 우길 수가 없습니다. 내용 증명 바로 보내시죠. 그리고 왕 변호사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소송 들어가면 바로 가압류 신청하겠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20억 원 판결 날 때까지 1원도 못 쓰게 묶어버리는 거죠. 이 가압류라는 말에 사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직인이 찍힌 붉은색 내용 증명이 사돈댁에 도착했습니다. 7일 내로 2억 3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과 함께 보상금 전액 가압류를 진행하겠다는 살벌한 경고장이었죠.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욕설 문자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마감일 오후 서연이의 휴대폰이 띵동 하고 울렸습니다. 입금 230 천천천인원, 입금자 박종명 시아버지, 가족이라는 이름의 횡포가 법의 냉정한 심판 앞에서 무릎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날 민석이는 펑펑 울며 저와 서연이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빚을 다 갚고 지긋지긋한 기억이 담긴 헌 집을 팔아 경기도의 공기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민석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날 연회장에서 장모님이 내미신 건 단순한 계산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가족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준 인생의 지침서였습니다. 사돈댁과는 연을 끊었지만 제 딸 부부는 비로소 진짜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눈치 보지 않고 그들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서 돈 이야기를 못 하신다고요? 아니요. 가족일수록 더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